이번 시간에는 징수결의 종류 중 전입금 징수결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입금 징수결의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입금을 징수결의할 때 사용합니다. 전입금 징수결의와 일반 징수결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입금 징수결의는 수납처리 절차가 생략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징수결의로 처리한 것은 수익관리의 이체취합 및 직접 수납 메뉴에서 수납 일자를 통장에 입금된 날짜로 설정한 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입금 징수결의는 이 수납처리 절차가 생략되고 징수결의할 때 작성한 업무 확정 일자로 자동으로 수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입금 징수결의는 징수결의 결제가 완료나면 수납처리 절차 없이 바로 수입일계표 결제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입금 징수결의는 징수결의를 작성할 때 업무 확정 일자를 통장에 전입금이 입금된 날짜로 수정해야 합니다. 징수결의 작성 시 발의 일자와 업무 확정 일자는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입금 징수결의를 작성할 때는 이 발의 일자와 업무 확정 일자를 반드시 수정해서 설정해야 합니다. 업무 확정 일자는 통장에 전입금이 입금된 날짜로 수정을 해야 하고 이 업무 확정 일자가 수납 일자로 처리되어 수입 일계표의 일계 일자, 징수부와 현금 출납부상의 수납 일자로 기재되어 나타납니다. 발의 일자는 업무 확정 일자보다 앞선 날짜거나 같은 날짜로 설정하면 됩니다. 전입금 징수결의는 입금 계좌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징수결의를 작성할 때 처리 구분을 전입금 징수결의로 선택을 하면 수익자 부담 여부가 자동으로 아니오로 선택이 되고 입금 계좌 칸이 생성됩니다. 이 입금 계좌 칸은 유치원 회계 계좌 중 전입금이 입금된 계좌를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전입금 징수결의는 고지 일자와 납입 기한이 비활성화됩니다. 징수결의를 할 때 납부 대상자에게 징수 내역을 고지하는 날짜와 납입 기한을 입력하는 것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입금 징수결의는 납부 대상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납입 고지를 할 필요도 없으므로 고지 일자와 납입 기한은 비활성화되고 대신 앞서 설명드렸듯이 입금 계좌가 새롭게 생성됩니다. 전입금 징수결의는 상단의 전입금 조회 버튼을 이용하여 전입금 금액과 전입금이 입금된 날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입금 버튼을 클릭하면 보이는 화면과 같이 전입금 자료조회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이 팝업창은 교육청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K-에듀파인으로 작업한 전입금 현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전입금을 지급한 날짜인 자금 지급 일자가 나타나고 통지 기간, 통지 부서도 나타나며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출할 때 작성한 지출결의 제목, 교부 금액이 나타납니다. 전입금 징수결의를 작성할 때는 이 전입금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자금 지급 일자와 교부 금액을 참고하여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예시로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비 1,545만 8천원을 징수결의해 보겠습니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계약 연기에 따라 3, 4월에는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유치원 교원 급여를 전액 지급한 유치원에 한해 원화당 월 최대 16만 4,300원을 보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징수결의에 앞서 징수결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의 예산 과목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은 세입과 세출 예산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세입은 인건비 보조금이라는 항하위로 인건비 한시지원 보조금이라는 목이, 일반 운영 보조금이라는 항하위로 일반 운영 한시지원 보조금이라는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징수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을 등록하거나 편성한 후에 징수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을 징수결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이는 화면과 같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예산 편성과 관련한 방법은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성립 전 예산관리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건비 한시지원 보조금이라는 목으로 1,400만 원을, 일반 운영 한시지원 보조금이라는 목으로
145만 8천 원을 징수결의 해보겠습니다. 징수결의 하고자 하는 제목과 개요를 보이는 화면과 같이 정리해서 K-에듀 파일에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교육청에서 한 건으로 교부되어도 징수결의는 하나의 세입목만 선택하여 징수결의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를 나누어서 두 건으로 징수결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은 모든 회계 자료를 작성할 때 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합니다. 그럼 시스템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수익관리, 징수결의 화면입니다. 먼저 화면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 목록, 기존자료 복사, 전입금, 결의내역 출력, 결제정보, 결제문서, 결제 요청, 신규, 삭제, 저장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록은 징수결의 목록으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기존 자료 복사는 동일한 징수 건을 반복하여 작성할 때 기존 자료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에 작업한 징수결의 건을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전입금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입금 징수결의를 사용할 때 교육청에서 작업한 전입금 현황이 나타나므로 이 버튼을 클릭하여 교부 일자와 금액을 참고하여 업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의 내역 출력은 완성된 징수결의 건을 출력할 때 이용하는 버튼입니다. 상기 버튼들은 한 번씩 클릭하여 용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회계연도가 보이고 징수결의 번호, 결의문서 번호, 진행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개요, 수익자 부담 여부, 처리 구분, 고지일자, 납입 기한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수익자 부담 여부 예와 아니오에 따라 징수결의의 화면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수익자 부담 여부가 예로 체크되어 있으므로 납입금과 차수가 필수 입력 사항으로 나타나고 징수 대상자 추가 버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하면 납입금과 차수는 사라지고 징수 대상 추가 버튼 대신 기간별 거래처 버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입금 징수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처리 구분은 전입금 징수결의로 선택합니다. 전입금 징수결의로 선택하면 수익자 부담 여부는 자동으로 아니오로 선택되고 입금 계좌가 새롭게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과 개요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제목과 개요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별도 파일에 작성해 놓은 것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하여 해당 내역을 드래그한 후 자판을 이용하여 컨트롤 C를 함께 입력하고 다시 시스템으로 이동하여 자판을 이용하여 컨트롤 V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개요에 있는 건명을 제목에 다시 복사한 후 붙여넣기 합니다. 제목과 개요를 입력한 후에는 발의 일자와 업무 확정 일자를 입력합니다. 발의 일자와 업무 확정 일자는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지만 전입금 징수결의로 처리할 때는 여기에 기입한 이 업무 확정 일자가 현금 출납부와 수입 일계표 등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유치원 통장에 전입금이 입금된 날짜로 이 업무 확정 일자를 설정해야 합니다. 통상 발의 일자와 업무 확정 일자는 동일한 날짜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의 일자와 업무 확정 일자가 징수결의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날짜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발의 일자는 5월 28일로 설정하고 업무 확정 일자는 5월 29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입금 계좌를 선택합니다. 입금 계좌는 전입금이 유치원 통장에 입금된 계좌를 선택하면 됩니다. 입금 계좌를 선택하면 알림창이 생성됩니다. 알림창은 입금 계좌는 결의 내역의 징수 요구액을 입력해야 저장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 징수결의서 작성하는 칸의 결의 내역 부분에 징수 요구액을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 징수 요구액을 입력해야지만 이 징수 결의서가 저장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예산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산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징수결의 예산 정보라는 팝업 창이 생성됩니다. 징수결의를 작성하고자 하는 세입목을 클릭합니다. 해당 세입목을 클릭하면 해당 세입목에 편성된 산출 내역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 편성되지 않은 세입목을 클릭하게 되면 상세 항목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예산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징수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징수결의하고자 하는 세입목에 먼저 예산이 등록되거나 편성되어야 합니다. 다시 인건비 한시지원 보조금을 클릭합니다. 상세 항목 선택에 네모 체크 상자를 선택한 후 우측 상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예산 내역에 선택한 산출 내역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선택 버튼은 비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징수결의는 하나의 세입목만 끌어와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한 건 선택이 되면 그 다음 예산 선택 버튼은 비활성화됩니다. 만약에 예산 선택을 잘못했다면 해당 예산 내역을 행삭제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예산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올바른 세입목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기간별 거래처를 선택합니다. 기간별 거래처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된 값이 있습니다. 지금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창이 생성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기간 거래처 팝업창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간 거래처 선택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간 거래처 팝업창에서 거래처명에 키워드를 입력한 후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키워드와 연관된 거래처만 조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회된 거래처 중 전입금을 교부한 기간을 선택합니다. 그럼 해당 거래처가 선택 목록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처가 올바르게 선택됐다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거래처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거래처 검색 작업창은 거래처, 직원, 학생, 즐겨찾기라는 4개 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조건을 부여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여러 검색 조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래처 목록, 계좌 목록, 선택 목록, 총 3개의 목록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록 중 거래처는 최종적으로 선택 목록에 나타나야 합니다. 선택 목록에 거래처가 나타나게 하려면 거래처 목록이나 계좌 목록에서 해당 건을 클릭한 후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래처 검색 작업창은 거래처 목록에는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는 체크 상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계좌 목록에서 해당 거래처의 계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체크 상자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거래처의 경우에는 거래처 목록에서 해당 거래처를 선택하려고 해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좌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거래처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측 하단의 계좌정보 선택 체크 설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기본 설정은 계좌정보 선택이 항상 체크된 상태로 작업창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이 체크된 것을 클릭하여 해제하면 거래처 목록에 체크 상자가 활성화됩니다. 우측 하단의 계좌 정보 선택의 체크 여부에 따라 거래처 목록의 화면 구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계좌 정보 선택에 체크되어 있으면 거래처 목록은 순번부터 나타나지만 계좌 정보 선택에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거래처 목록에 체크 상자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처의 경우에는 우측 하단의 계좌정보 선택에 체크를 해제한 후 거래처 목록에서 해당 거래처를 선택하고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면 해당 거래처가 선택 목록으로 이동됩니다. 계좌번호 등록 여부에 따라 거래처를 선택하는 방법이 상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시스템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해당 거래처가 선택됐으면 다음에는 징수 요구액을 입력합니다. 징수 요구액 칸에 1,400만 원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첨부할 것이 있으면 첨부 파일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첨부 파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징수결의 작성 화면에 모든 내용을 올바르게 입력했으면 우측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무관리와 연계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징수결의 결제가 완료되면 징수결의 목록에 상태가 결제 완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징수결의 목록에서는 해당 건을 클릭하고 결의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징수결의서 출력물과 업무관리에서 작업한 현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징수결의 목록 화면에서 징수정보를 클릭하여 징수결의를 작성했던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해당 화면의 상단에서 결의내역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징수결의 건을 출력할 수 있는 출력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출력되는 팝업창과 작업했던 징수결의 작성 화면을 살펴보면서 작성한 내역이 징수결의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징수결의서 발의 칸에 나타나는 것은 작성 화면의 발의 일자에 설정한 날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입금 징수결의는 고지서 발행과 납입 기한이 비활성화되어 공란으로 나타납니다. 징수부 등기에 나타나는 것은 업무 확정 일자로 설정한 날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업무 확정 일자는 결제가 완료되면 결의 일자로 작성 화면에는 나타납니다. 이 결의 일자가 징수부 등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성 화면의 개요에 작성한 것은 징수결의서의 적요란에 나타납니다. 작성 화면에서 선택한 예산 내역은 징수결의서 상단의 장, 관, 항목으로 나타납니다. 결의 내역에서 작성한 거래처와 징수 요구액이 징수결의서 중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제 요청을 통해 업무관리에서 설정한 결제 라인은 징수결의서 하단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입금 징수결의를 작성할 때는 이 발의 일자와 업무 확정 일자가 징수부, 수입일계표, 현금 출납부에 그대로 나타나니 반드시 통장에 전입금이 입금된 날짜로 이 업무 확정 일자, 즉 결의 일자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익관리, 출납관리, 이체취합 및 직접수납 메뉴입니다. 이체취합 탭에서 진행 상태를 완료로 선택한 후 조회를 클릭하면 수납이 완료된 건이 나타납니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 인건비 징수결의는 이체취합 및 직접수납 메뉴에서 수납 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행 상태가 완료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입금 징수결의는 징수결의 결제가 완료되면 별도의 수납 처리 절차 없이 수납 처리가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그러므로 이체취합 메뉴에서 진행 상태를 완료로 한 후 조회를 하면 완료 상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일개처리 메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수납 일자를 징수결의 시 작성한 업무 확정 일자인 2020년 05월 29일로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인건비 한시지원 보조금 1,400만 원이 자동으로 일개 처리되어 생성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입금 징수결의는 별도로 수납 처리를 하지 않아도 수납 처리와 일개 처리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전입금 징수결의는 반드시 징수결의를 작성할 때 발의 일자와 업무 확정 일자를 통장에 전입금이 입금된 날짜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일반 운영비 145만 8천 원을 징수결의 해보겠습니다. 수익관리 징수결의, 징수결의 화면입니다. 제목과 개요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제목과 개요는 기존에 작성한 내역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해당 건을 드래그하고 자판을 이용하여 컨트롤 C를 함께 누른 후 시스템으로 이동하여 컨트롤 V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건명에 있는 내역을 다시 컨트롤 C를 입력한 후 제목에 컨트롤 V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처리 구분은 전입금 징수결의로 선택합니다. 전입금 징수결의로 선택을 하면 수익자 부담 여부는 자동으로 아니오로 선택되고 고지일자와 납입기한은 비활성화됩니다. 발의일자와 업무확정일자는 통장에 전입금이 입금된 날짜로 설정합니다. 발의일자는 5월 29일로 설정하고 업무확정일자도 5월 29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입금이 입금된 계좌를 선택합니다. 입금 계좌를 선택하면 입금 계좌는 결의 내역의 징수 요구액을 입력해야 저장됩니다 라는 알림창이 생성됩니다. 결의 내역에 징수 요구액을 반드시 입력하라는 알림창입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예산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입목에서 일반 운영 한시지원 보조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상세 항목에 해당 산출 내역을 선택한 후 우측 상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예산 내역에 선택한 세입목과 산출 내역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간별 거래처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변경된 값이 있습니다. 지금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창이 생성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기간 거래처 팝업창에서 거래처명에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키워드와 연관된 거래처가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금을 교부한 기간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거래처에 계좌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측 하단의 계좌 정보 선택에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럼 거래처 목록에 체크 상자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처를 체크하고 아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해당 거래처가 선택 목록으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징수 요구액을 입력합니다. 145만 8천원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알림창이 생성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징수 요구액에 입력한 징수 요구 금액이 예산 내역의 징수 요구 금액 칸에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개요, 징수 요구액 등을 올바르게 입력했으면 우측 상단의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 요청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창이 생성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업무관리와 연계된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업무관리와 연계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징수결의 목록 화면입니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일반 운영비 징수결의가 결제 완료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입금 징수결의는 징수정보에 전이라고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체 취합 및 직접순환 메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진행 상태를 완료로 선택하고 조회하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일반 운영비 징수결의 건이 자동으로 수납 처리가 되어 완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개 처리 메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수납 일자를 5월 29일로 설정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한시지원 보조금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1,545만 8천원이 일개 처리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일개표 화면입니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금을 징수결의한 5월 29일의 수납 내역과 일개 내역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5월 29일에 통장에 입금된 모든 수납액과 수입 일개표 현황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해당 일의 수입 일개표 금액과 통장의 수납 금액이 일치하면 좌측에서 해당 일개 일자를 선택하고 우측 상단의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수입 일개표 결제를 올립니다.
참고로 수입 일개표 결제는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일의 수납건이 모두 처리 완료된 후에 결제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통상 수입 일개표 결제는 당일에 올리지 않고 다음날 전일 통장 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한 후 이길 결제를 올립니다. 업무 관리와 연계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입 일개표 결제가 완료되면 진행 상태가 결제 완료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개 일자의 날짜를 클릭하면 해당 일개 일자의 상세한 내역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숫자나 글자에 밑줄이 있으면 해당 건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그 해당 건과 연관된 화면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징수결의와 수입 일개표 결제를 완료한 후에는 수입 현황의 징수부와 현금 출납부를 통해 시스템으로 처리한 내역과 통장의 거래 내역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입금 징수결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